안녕하세요. 한의사 서효석입니다. 오늘은 비염부터 중증 폐질환까지 노후를 괴롭히는 질환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지난 50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에 19만 7천여 명의 폐호흡기 질환자를 근치하여서 터득한 노하우를 오늘부터 4회에 걸쳐 아낌없이 나누어드리려 합니다. 첫 시간의 주제는 바로 좀처럼 낫지 않는 알레르기 질환, 비염과 아토피입니다. 비염과 아토피의 원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염. 글자 그대로 코, 피의 염증염, 코 안에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죠. 폐 기능의 악화로 편도선이 약해질 때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자극물질에 과민한 반응을 일으키는 면역계의 이상입니다. 증상으로는 콧물 재채기, 코 막힘, 코 넘어감, 기침 가래 또는 두통, 코 가렵고 눈 가렵고 귀 가렵고 입천장 가렵고 등등의 증상, 코피 코딱지까지도 비염의 증상입니다. 자, 이제 비염이 심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이제 코에 염증이 오랜 세월 계속되면 주변으로 전파가 됩니다. 깊은 코로 가게 되면 바로 부비동염, 축농증이죠. 귀로 가게 되면 중이염이죠. 눈으로 가면 결막염. 따라서 비염이 몸통이라면 이 축농증, 결막염, 부비동염, 중이염, 바로 꼬리 셋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귀로 가면 중이염, 눈으로 가면 결막염, 깊은 코로 가면 부비동염, 축농증. 바로 비염이 몸통이요. 바로 이 세 가지의 병은 꼬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만성 비염이 지속되면 얼굴에 변형까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악화되는 것은 대체로 4단계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1단계 감기죠. 누구나 1년에 한 번쯤은 걸리는 바로 감기. 감기가 와서 일주일 이내에 사라지면 진정한 감기지만 감기가 와서 길어지면 열흘을 넘기게 되면 감기에 뿌리가 내리고 뿌리 내린 감기를 비염이라 부릅니다. 자, 비염 한 번 걸리면 이제 평생 동안 괴롭히는 병으로 알려져 있죠. 자, 비염의 세월이 한없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독감이나 뭐 예를 들어 코로나 이런 심한 감기를 앓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축농증, 중이염, 결막염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심해진 비염에 이 찾아온 독감은 이제 지나가고 나면 호흡기에서 쌕쌕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는 천식이라 진단합니다. 이 대목까지는 폐의 CT상에 이상은 없습니다. 폐 CT를 찍어보면 아무 이상 없는데 이제 환자는 이제 쌕쌕 소리, 숨차고 쌕쌕 소리, 그르렁 소리 이런 증상을 얻게 됩니다. 천식 또한 평생을 앓는 병입니다. 드디어 천식의 종착역에 중증의 폐질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증의 폐질환, 폐에 구멍 나고 폐 가래 차고 또는 폐가 돌처럼 굳어가는 병입니다.
구멍나고 가래차는 병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 하여 영어로 표기할 때 COPD라 부릅니다. 또 폐가 돌처럼 굳어가는 병은 빨리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COPD와 구분하여 폐섬유화라 부릅니다. 옛날에는 COPD는 5년이요, 폐섬유화는 2년, 이제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좀 완화됐습니다. 이제 중증 폐질환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제때에 제대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비염을 근본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50년 이상의 긴 세월 속에 6만 명 이상의 비염 환자를 근치하였습니다. 폐주비, 폐가 코를 주관하는 만큼 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폐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비염은 호흡기의 첫 관문이죠. 호흡기라는 건 코, 목, 기관지, 폐를 한꺼번에 호흡기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호흡기의 첫 시작은 코죠. 그런데 이 비염을 없애기 위해서는 바로 내 폐가 이제 건강을 되찾을 때, 폐 기능이 좋아질 때 바로 편도가 건강을 되찾고, 내 편도가 건강을 되찾을 때 면역력이 강화되면서 비염이 근본으로 치료됩니다. 면역력을 완성시키는 데는 세 계단으로 관찰합니다. 폐를 청소하면서 기다리면 대체로 3개월 후에는 편도가 건강을 되찾습니다. 편도선이라는 것은 내 몸에 수없이 많은 임파선 중에 가장 큰 최대의 임파선입니다. 따라서 편도가 건강을 되찾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비염이 사라집니다. 콧물 재채기, 코막힘, 코 넘어간 기침가래, 이게 이제 면역력의 1계단, 석 달로서 얻어지는 모습이죠. 두 번째 이제 면역력은 폐 청소를 3개월을 더 하며 기다리면 장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나쁜 세균 사라지고 좋은 세균이 가득하다. 유익균이 충만할 때 이제 면역력은 한층 더 좋아져 면역력이 2계단, 이제 장내 미생물의 건강을 얻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장 건강이 최상이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당연히 변비, 설사 모두가 사라지고 대변색은 황금색. 이때 뜻밖의 하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내 몸 어디에 염증이 생겨도 바로 꺼버립니다. 염증이 심해질 때 임파선이 크게 부으면 우리는 몽울이라 부르지만 이제 의사들은 종양이라 부릅니다. 종양이 발견되면 양성 종양 안심인데 악성 종양 죽음이다, 암이라 한다. 그런데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제 염증이 생기는 즉시 꺼버리면 그때부터는 내 몸에 임파선이 붙지 않습니다. 이로써 이제 몽우리를 막아낸다, 종양을 막아낸다, 암을 훌륭하게 막아내는 놀라운 관찰, 바로 장내 미생물입니다. 유익균이 충만할 때, 요즘은 이 유익균이 충만하면은 장내에 이제 좋은 단백질이 이제 생기는데 놀랍게도 뇌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뇌에서도. 그것이 이제 뇌 건강을 확실하게 이제 올려서 향상시켜 치매도 예방한다는 그런 세계 각국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그만큼 우리 건강에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관찰하는 면역력이 2계단, 2단계. 드디어 이제 면역력의 완성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로부터 6개월, 드디어 1년. 이때는 이제 면역력이 최상으로 좋아져서 이 최상의 면역력은 이제 특별히 부릅니다. 신이 내린 최고의 의사라 한다. 신이 내린 의사께서 내 건강을 지켜줄 때 이제 암 없이 중풍 없이 치매 없이 살게 한다. 새로운 상상을 해봅니다. 바로 이제 깨끗해진 내 폐가 내 건강을 지켜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면역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석 달로서 1단계, 2달로서 2단계, 드디어 1년 깨끗해진 내 폐가 내 건강을 지켜준다. 여기서 이제 폐가 깨끗해져야 하는 이유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아가들의 폐는 아주 깨끗한 폐죠. 따라서 그 색깔이 분홍빛입니다. 그러나 태어나서 3년이면, 불과 3년, 모든 아가의 폐는 잿빛으로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가들은 담배도 안 피우는데. 자, 아가들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숨을 쉽니다. 그 숨 속에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먼지 또는 기타 시멘트가루, 석회가루 등등 이런 먼지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잿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60년, 70년 숨 쉬면서 단 한 번도 폐를 청소하지 않으면 참으로 많이 더러워진 거죠. 이 더러워진 폐를 청소하는데 1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깜짝 놀랄 또 행운입니다. 깨끗해진 내 폐가 내 건강을 지켜줄 때 면역력이 완성된다. 바로 이 최상의 면역력을 신이 내린 최고의 의사라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3000년 전에 의성 히포크라테스의 말씀입니다. 이제 치료 사례를 소개할게요. 이 병은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80대 남성의 비염입니다. 예, 만성적으로 참으로 오랜 세월을 앓았죠. 이제 병원을 찾아서, 이비인후과를 찾아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 잠시 좋아졌다 재발하고 이제 50대 후반부터는 이제 콧물이 줄줄 나오고 기침과 가래로 고통을 받았는데, 특히 전철에서 찬바람이라도 만나면 창피할 정도로 재채기를 했던 분이죠. 이분의 치료 후의 모습을 보시죠. 오래된 비염이다 보니 이제 그 치료 기간은 좀 더 걸렸습니다. 3개월 정도 했을 때는 별 호전이 없다가 3개월을 더하던 중에 이제 조금만 움직여도 숨차고 숨쉬기가 힘들었던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염보다 오히려 숨차고 이제 거칠었던 호흡이 좋아진 데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폐를 청소했더니 이분의 경우는 11개월을 했다고 합니다. 한겨울에 몸살을 꼭 몸살 감기를 한 번씩 되게 앓았던 분인데 몸살 감기 한 번도 안 걸리고 드디어 이제 콧물 재채기, 코막힘, 코 넘어감 모두가 사라지고 뜻밖에도 숨찬 것이 확실하게 덜하고 기침 가래가 많이 없어진 사례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로는 60대 여성입니다.
비염과 편도선염이 잦았고 이제 감기와 천식에 이제 고생했던 분인데 이제 편도가 건강을 되찾은 뒤에는 이제 코 넘어감이 사라지고 아침마다 목 붓고 통증이 심했던 이 증상이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저는 그냥 쉽게 편도선염 굿바이라고 합니다. 편도가 건강을 되찾는다 그러면 이제 다시는 편도염을 앓지 않는다. 그래서 편도선염 굿바이. 또 비염이 있다 보니까 천식도 어느 순간 생겨나서 봄, 가을로 이제 기침가래 많이 했고 반복적으로 기침했고 발작적으로 기침을 했는데 때로는 결핵환자로 오해를 받을 정도로 심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치료 후를 보시죠. 폐청소 3개월 후에 비염, 천식이 함께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7개월 후에는 완쾌가 됐고 7개월 후 6년이 지난 뒤에도 전혀 불편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또 위가 약해서 위장약을 꾸준히 먹었었는데 놀랍게도 폐청소 뒤에는 위장까지 좋아진 더구나 사위도 같은 증상이라 하여 같이 먹었는데 폐청소 뒤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폐청소는 본래 어떤 특정한 질병을 고치는 그런 목적으로 복용하였는데 뜻밖에도 다른 데가 같이 좋아지는 이런 모습. 또 누구나가 다 한결같이 수긍하는 것은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폐청소의 보편적인 모습이죠. 예. 또 하나의 치료 사례, 60대 남성의 경우입니다. 이제 축농증으로 고생한 분인데 이제 양방 치료를 계속 받았지만 증상이 이제 심해져서 코 넘어가고 호흡이 불편하고 밤에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꼬박꼬박 날을 세웠던 그렇게 힘든 고통을 겪으시다가 숨차고 가슴 따갑고 축농증 외에도 고혈압, 역류성 식도염, 만성 신부전증, 부정맥 많은 질병이 있었죠. 전립선 비대 등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보시죠. 치료 후에. 치료 후에는 이제 눈에 띄게 6개월부터 좋아졌습니다. 1년 가까이 청소하다 보니 이제 체력이 향상되었고 피부나 얼굴색이 이제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누런 코가 덜 나오고 얼굴색도 연해지면서 이제 거의 코도 나오지 않는 또 코가 뒤로 넘어가는 게 이제 덜해져서 가장 편하게 자게 되었다라는 이제 후기를 주셨습니다. 운동할 때도 좋고 이제 숨쉬기도 편해졌고 신기하게도 온몸에 부기가 빠진 겁니다. 또 검은 머리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함께 치료한 부인도 또 원형 털모가 나왔다. 그러니까 목표 질환 말고 여러 가지 질병이 같이 치료된다는 건 이건 약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로 본인의 면역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아토피의 원인과 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토피는 주로 영유아기에 시작되는 이제 만성 피부염이죠. 옛날에는 태열이라 불렀습니다. 말하자면 뱃속에서 태출을 통해서 이제 생명을 영유하고 있을 때
그때 병을 얻었다라는 말이죠. 태열. 그래서 그때는 대가족 시대죠. 대가족 시대. 그 할아버지의 말씀은 이제 집안에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었던 시절. 할아버지가 태열이야 지발로 땅 밟으면 낫는 된다. 자기 발로 땅을 밟으면 그 병은 사라진다. 이렇게 알려졌던 병이죠.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세태가 바뀝니다. 핵가족 시대로 되면서 이제 할아버지 따로 살죠. 그러면서 아기가 이제 가려워서 긁으면은 엄마는 이제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이 가려움증을 당장에 완화시키는 것은 스테로이드가 유일합니다.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기 시작하면 반짝하고 좋았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훨씬 더 나빠집니다. 훨씬 더 나빠진 상태에서 이제 다시 진단명이 내립니다. 아토피라 합니다. 이제 이 아토피는 평생 나을 수 없다. 그래서 환자나 이제 부모들이나 이제 절망 속에 이제 아토피 치료를 이제 평생 관리하는 병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환자 본인의 폐를 깨끗이 청소할 때 폐는 큰 호흡기, 피부는 작은 호흡기, 피부 호흡이 좋아지면서 이제 폐 기능이 좋아질 때 이제 아토피도 호전되는 그런 모습이죠. 저는 이미 4만 명 이상을 이제 치료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아토피 부체병 아닙니다. 폐가 좋아질 때 충분하게 고쳐낼 수 있다. 가려움증이나 건조증, 발진, 진물이나 각질, 습진 등 이 모든 증상을 이제 호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는 작은 호흡기라고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 않는가요? 그러나 중고등학교 생물책에 보면 인체의 호흡 총량을 100이라고 할 때 그 중에 95를 폐가 숨쉬고 있다. 그럼 나머지 5가 비죠? 나머지 5는 전신의 피부가 숨을 쉬고 있다. 이런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피부 호흡을 좋게 하려면 큰 호흡기인 폐가 좋아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폐를 좋게 하는 방법은 바로 폐청소. 폐에 쌓여 있는 이제 가래덩어리, 먼지덩어리 말끔히 청소해서 폐가 깨끗해질 때 바로 피부 호흡 좋아지고, 피부 호흡 좋아질 때 이제 털구멍도 열리고 땅구멍도 반쯤은 열립니다. 이때 환자 분인은 이제 땅구멍을 열기 위해서 온천이나 찜질방 또는 뜨거운 물로 목욕을 자주 해서 땅구멍을 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토피는 털구멍과 땅구멍이 막혀버려서 피부 밑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 쌓여있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버려야만 이제 아토피를 건치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피부에 있는 털구멍이 막히고 땅구멍이 막힌 것이 아토피를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되는 거죠. 털구멍으로는 기름에 녹는 쓰레기를 버리고, 털구멍으로는 기름 나오죠. 그 기름 속에는 쓰레기가 녹아 나옵니다. 바로 기름에 녹는 쓰레기가 녹아 나옵니다. 땅구멍으로는 물이 나오죠. 이 물 속에는 이제 물에 녹는 쓰레기가 나옵니다. 수용성 노폐물은 땅구멍으로 물에 녹는,
기름에 녹는 지용성 노폐물은 털구멍으로 따로따로 분리수거, 따로따로 분리배출. 이것이 건강한 피부에 이제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토피 환자들은 털구멍, 땅구멍이 막힌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스테로이드를 이제 쓸 수밖에 없는 이제 사람들, 또는 스테로이드를 오랜 세월 썼던 사람들, 이제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사라집니다. 저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사례를 수없이 목격하고, 이제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때는 혈관이 확장되고 피부가 위축되고 또 비만이 찾아오고 체중이 막 10kg 이상 이렇게 갑자기 불어납니다. 또는 얼굴에 이제 부종이 오고 당뇨, 고혈압, 또 우울해지죠. 당연히 이제 백내장, 또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으로 아주 다양하게 찾아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스테로이드로부터 이제 벗어나야죠. 아무리 힘들어도 끊어야 하죠. 이제 스테로이드를 끊으면 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옵니다. 이제 그것을 탈출 스테로이드로부터 탈출한다 해서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제 탈스 현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환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탈스 현상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죠. 이제 진물이 나고 또 가려움증이 극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탈스 현상의 대표적인 이제 고통인데, 포기하지 마세요. 일정 기간 이제 인내하고 이제 피해를 깨끗이 청소하며 기다리면 피부 청소가 이제 저절로 따라와서 드디어는 이제 피부에 있는 독소나 노폐물, 또 이 쌓여 있는 이런 노동물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폐 청소로 털구멍을 열고 꾸준한 땀빼기로 땀구멍을 열면 이제 그 안에 내 몸에 많이 쌓여 있었던 그 스테로이드 또는 독소물질, 노폐물 모두를 배출해요. 오히려 이제 피부 미인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충분히 내 폐가 좋아지면 고쳐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례자를 이제 보죠. 50대 남성인데 이제 아토피 플러스 림프종이 있었던 분입니다. 어려서부터 있던 이제 아토피가 이제 30년 정도 병원을 다녀도 당연히 낫지 않았죠. 약 먹을 때만 좋아졌고 약 끊으면 돌아가고 심해지길 반복했던,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숨차고 힘들어서 토하기도 했답니다. 혈액암, 림프종이 발병돼서 이제 항암 치료 시에 또 스테로이드를 많이 써가지고 가려움증이 뭐 본인 말로는 5배 정도 심해졌다고 그래요. 밤에 잠도 못 잘 만큼 고통을 받았던 이 환자가 이제 폐 청소를 하면서 폐 청소 보름 만에 가려움증이 완화되고 3개월 만에는 이제 명현현상으로 이제 힘들었는데 땀 빼면서 6개월이 지나가니까 이제 아토피와 림프종이, 너무 놀랍죠? 아토피를 치료했는데 동시에 림프종이 사라졌다는 거죠. 림프암이 사라진 거죠. 또
전에는 관악산에 올라갈 꿈도 못 꿨던 분이 아마 몇 달 먹으면서 3분의 1 정도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장기 복용한 뒤에는 그 관악산 정상을 하루에 2번이나 올라갔다 내려올 만큼 체력이 좋아진 겁니다. 아토피 고치다가 림프암 고치고 아토피 고치다가 이제 산꼭대기를 2번씩 오르내리면 얼마나 좋아진 거죠? 바로 폐청소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분이 좋아졌다고 이제 완치됐다고 해서 이제 술, 담배 하고 몸을 함부로 하였는데 이제 재발이 됐어요. 8년 만에 이제 재발이 돼서 림프종이 재발해서 처음에는 그냥 항암 치료로 들어갔는데 그 항암 치료 부작용을 견디지 못해서 항암 치료 중단하고 퇴원했다가 다시 폐청소를 시작한 겁니다. 아토피 또 배 쪽에 있던 그 종양도 사라져서 그야말로 2마리 토끼를 폐청소 하나로 잡아낸 것이죠. 2번이라죠. 8년 전에 또 8년 후 재발 시에도. 이번에는 50대 여성의 이제 갑상선암 두드러기 알레르기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갑상선 초음파에서 암세포를 확인한 후에 부분 절제한 환자입니다. 3월에 수술받고 7월쯤에 온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났어요. 피부과에서 스테로이드 약 받아서 복용했는데 먹을 때는 괜찮고 약 끊으면 또 재발해서 고통이 반복되었죠. 갑상선암 수술한 이제 대학병원에서 갑상선약 신지로이드죠. 그 5년간 복용하라고 권고를 받았던 분이죠. 5년 동안은 이제 전절제했으면 뭐 평생 먹어야지만 이분은 이제 부분절제했기 때문에 이제 5년 동안만 신지로이드를 먹어라 하고 이제 권고를 받았던 분인데 치료 후에 보시죠. 폐청소 10일 만에 유난히 빨리 호전 반응이 왔습니다. 두드러기가 조금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2개월 폐청소 뒤에는 갑상선 수술했던 병원에 가서 정기검사했는데 뜻밖에도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나온 겁니다. 5년 동안 약 먹으려 했는데 단지 2개월 만에 갑상선 수치가 정상으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개월 정도 더 폐청소를 진행했는데 두드러기도 사라졌고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이 환자는 1년에 꼭 한 번씩 연례 행사로 감기를 앓았다고 합니다.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이제 알레르기까지 전부 치유되는 신통함을 이제 치료 후기로 적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치료 사례 60대 남성의 아토피를 살펴보겠습니다. 피부는 건성이고 하얀 각질이 많이 떨어져서 15년간 고생을 했죠. 15년 동안 여러 피부과에 다니면서 수없이 레이저 주사, 레이저 광선 또는 뭐 주사 또는 필링, 약 복용 등 여러 가지 해볼 거 다 해봤지만 이제 얼굴에 각질이 일어나면 피부가 얇아져서 빨개졌고 직장 다니면서 대인관계에도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피부과 약 오래 먹어서 스테로이드죠. 독하죠. 위장까지 버린 이 환자인데 치료 후의 모습. 폐청소 3개월 만에 완전히 다 나은 듯한 느낌. 혈색 좋아지고 잠 깊이 자서 몸이 가볍고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밥 잘 먹고 피부 촉촉해져 고민 안 하게 되었고
또 성기능까지 좋아졌다고 후기를 적어주셨습니다. 불안초조 사라지고 또 탁한 이 음성이 맑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음까지 잘 나옵니다. 또 미국에 유학 간 딸 7, 8년간 피로와 코피로 고생했는데 폐 청소 후에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코피까지 멈춘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비염과 아토피를 이기는 건강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비염 관리, 비염을 이겨내는 생활 습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50여 년간 비염을 치료하면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습관 3가지만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건조하고 찬 공기는 코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비염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실내 온도는 18 내지 25도씩, 습도는 40 내지 60%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하루에 7시간 내지 8시간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잠을 잘 때는 베개를 약간 높게 하여 코 안의 분비물이 쉽게 빠져나오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손발이 차가울 때도 비염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서 이제 온천 목욕을 하거나 족욕이나 또는 반신욕 등으로 내 몸을 따뜻하게 이제 보온해주면 이제 기혈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비염에 좋습니다. 폐를 건강하게 하는 으뜸호흡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비염과 아토피를 근본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폐가 건강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호흡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 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5가지로 으뜸호흡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주일에 3회 이상 공기 맑은 곳에서 땀이 충분히 날 정도로 운동을 합니다. 숨을 헐떡이며 산에 오르는 것이 이제 가장 좋지만 나무가 많은 공원도 좋죠. 의식적으로도 이 허파에 공기가 많이 드나들 수 있도록 숨을 쉽니다. 둘째는 복식호흡을 하루에 3회 10분 이상 꾸준히 시행하면 폐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과 어깨에 힘을 빼고 등을 편안하게 유지한 상태로 숨을 들이마실 때에는 배를 울룩히 나오게 이제 복식호흡을 하면서 이 숨이 저 아래 단전까지 내려가도록 이런 느낌으로 이제 숨을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들어 마시고 2, 3초 정도 숨을 멈춘 뒤에 내쉴 때는 서서히 배가 들어가게 하면서 입으로 내쉽니다. 훈련이 어느 정도 되면 숨을 멈출 때 항문도 같이 조여주고 멈추는 시간도 점점 늘려보면 좋습니다. 세 번째, 복식호흡 실천이 어렵다면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는 심호흡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심호흡을 하면 호흡근과 횡격막이 수축했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범위가 넓어지는데 이 과정을 규칙적으로 반복해주면 호흡근과 횡격막이 이제 유연해집니다. 넷째는 충분히 들여 마시고
최대한 노폐물을 없앤다는 생각으로 가늘고 길게 후후 하고 내뱉어 줍니다. 두 팔을 45도 방향으로 뻗고 숨을 들어 마실 때는 팔을 약간 바깥쪽으로 이제 돌려주면 몸이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공기가 몸속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숨을 내쉴 때는 팔을 안쪽으로 돌리고 몸을 살짝 숙여줍니다. 다섯째, 호흡할 때는 폐를 넘어서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간 그런 길을 상상하면서 숨을 쉽니다. 이때 온갖 상념은 벗어 던지고 좋은 기분으로 숨 쉬기를 권합니다. 지금까지 비염 아토피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 그리고 생활관리 팁을 알려드렸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폐암보다 무섭다는 COPD와 폐가 딱딱하게 굳는 병, 폐 섬유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증 폐질환은 시니어분들의 무병장수를 위협하는 저승사자들이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